네, 안녕하세요. 8월 14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네, 주말 동안인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을 했기 때문에 축구 뉴스를 못했고요. 네, 또 K리그를 중계한 다음에 바로 이제 EPL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축구 뉴스를 할 수가 없었고 다시 평일이 왔으니까 이제 주말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지금 EPL만 이적 시장이 닫힌 상태이고 나머지 리그들은 8월 말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또 이적 시장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은 레알의 테오 에르난데스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에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하네요. 중간에 이 주급의 지불 방식 때문에 잠깐 좀 탈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레알 소시에다드와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처음에 제일 이야기 나왔고, 나머지 이제 리그에서도 다른 리그에서도 아니 다른 팀에서도 이제 이 테오 에르난데스를 원했었는데 테오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임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비아레알, 울버햄튼에서 뛰었던 세네갈 국적의 미드필더인 은디아에가 말라가로 임대를 갔습니다. 이 선수는 비아레알에서 말라가로 1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은디아에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네갈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출전했고 비아레알에서 딱히 뭐 어떤 활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말라가로 다시 임대를 갔어요. 예전에 이제 이 선수 헐시티에서 울버햄튼에서 저 유니폼처럼 울버햄튼에서 본 적이 있었을 텐데 난 남을 줄 알았는데 못 버티더라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카솔라가 아스날로 떠나기 전에 뛰었던 팀이었던 그 비아레알로 돌아왔습니다. 비아레알의 마술사가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마술사를 대동해서 입단식도 했고요. 그는 2,500명 팬 앞에서 트릭 마술사 윤케가 빈 캡슐에서 카솔라를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만남을 다시 이제 재회를 했고, 카솔라는 일단 인터뷰에서 말하길, 저는 제가 7년 전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기간 동안 비아레알이라는 클럽은 많이 발전했고, 제가 부상을 입었던 동안 물리치료사와 비아레알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들 덕분에 다시금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 가면 있는데 이 맨 처음에는 빈 캡슐만 있다가 뭔가 퐁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카솔라가 이 캡슐 안에서 저렇게 멋들어지게 나왔죠. 스페인 발렌시아는 첼시의 바추아이 임대 영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원래 다수 이제 다른 팀들, 도르트문트나 그 외 이탈리아 리그 팀들도 바추아이를 원하는 팀들이 많았는데, 나는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가거나 아니면 다시금 재임대를 갈 줄 알았는데 발렌시아로 갔더라고요. 발렌시아 나름 공격 자원이 좀 탄탄해요. 네. 이번에 뭐 다음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가메이로까지 또 영입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뭐 아무튼 발렌시아가 챔피언스를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많이 원했었고, 그 옵션에서 이제 바추아이라는 좋은 옵션도 데려갔으니까 공격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다 그냥 드문드문 발렌시아는 팀이 이제 수비, 그 다음에 뭐 미드필더, 공격진까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열어봐야 알겠지만. 프리미어 리그의 에버튼은 첼시에서 커트주마 임대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 시즌 임대이며 주마는 에버튼에서 등번호 5번까지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 주마가 잠깐 이적시장 말미쯤에 뭐 맨유로 가네 그랬었는데 그냥 약간 뜬소문 아니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잠깐 나왔던 그냥 에피소드 정도로 이제 정찰 못하네.
새로운 감독들이 올 때마다 정체가 못해요. 네, 주마가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 때쯤 한 번씩 큰 실수하고 뭐 못 나오기도 하고 사실 꾸준한 출전 못하다 보니까 경기력을 유지하는데도 쉽지가 않고. 네. 에버튼이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뭐 로호도 생각을 했었고 예리미난 데려왔죠 결국에. 로호가 들어갈 자리를 임대로 그냥 커트주마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파추카는 레오나르도 우유와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레스터 시티에서 멕시코 리그 파추카로 이적을 간 것이고요. 이적료는 미공개라고 하며 그는 이제 레스터에서 자리를 잃어서 결국 자신이 뛸 수 있는 클럽인 멕시코 파추카로 이적을 했어요. 습격시켰던 그 공신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올라오자마자 거의 바로 자리를 잃었어가지고 중간에 임대도 갔었고 했는데 임대 가서도 많이 못 뛰었고, 네,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선수가 되어서 네, 다시금 멕시코 리그로 갔습니다. 이적을. 근데 멕시코 리그가 좀 이렇게 풍족한 나름 리그여서 네, 조건이 좋게 갔을 거예요. 에버튼으로 이적한 예리미나가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이별 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리미나가 바르셀로나에게 그간 보낸 시간에 대한 감사를 담아 팬들에게 이별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별 편지를 보면 제가 이제 이 팀과 바르셀로나라는 팀과 이별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8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바르셀로나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에서 뛰어도 보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제 가슴 속에 평생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조금밖에 플레이를 하지 못했지만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왔던 첫날부터 양팔을 벌린 채로 절 환영해 주었고 적응하게 해 주었던 동료들 그리고 구단 스태프들, 구단 회장님과 보드진들 그리고 저에게 끝까지 잘 대해줬던 직원분들까지 모두가 저를 신경 써 주었습니다. 저는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꿈을 꿀 수가 있었고 그것을 현실로 또 이룰 수도 있었고 피치 안팎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팬들에게 인사를 바친 채 글이 끝났습니다. 예리미나가 이제 팔메라스라는 브라질 팀에서 넘어와서 겨울 이적 시장 때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6경기가 8경기가 뛰었는데 사실 그거마저도 이제 시간대가 풍족하지 못했죠. 결국에 예리미나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거는 월드컵이 가장 큰데 뭐 바르셀로나 넘어오기 전부터 콜롬비아 국가대표팀 주전 센터백이었고 싸게 와서 비싸게 바로 이적한 거죠. 사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여튼간에 바이백이 달려있으니까 나중에 잘 성공하면 바르셀로나가 데려올 수 있는 금액을 당연히 지불해가지고 바이백으로 데려와도 되고 바르셀로나에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랑글레를 영입했기 때문에 수비에 자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예리미나가 에버튼에서 잘 하길 바랍니다. 셀틱은 풀백인 이사기레를 재영입했습니다. 과거 셀틱에서 뛰었던 온두라스 국적의 왼쪽 수비수인 이사기레가 자유계약으로 셀틱에 돌아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하며 2017-18 시즌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인 알파이아에서 뛰었으나 1년 만에 다시금 셀틱으로 컴백하였고 이사기레는 이번 계약에 대해서 매우 만족감을 드러내며 친정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이사기레가 과거 퍼거슨이 좀 데리고 싶어했던 풀백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적료가 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좀 뻥나는데 그래도 나름 잘했던 셀틱에서 오래 뛰었거든요. 오래 뛰다가 이제 아시아 무대 가면서 이제 그냥 돈 벌러 갔구나 했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팀들은 사실 풀백 수비수나 뭐 그런데 외국인 쿼터를 쓰는 것보다 공격수나 미드필더에 쓰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잘 풀려난 것 같아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상호 해지를 했으니까 공짜로 영입된 거고 셀틱 입장에서야 1년 계약이면 좋죠 뭐.
국적은 온두라스니까 뭐. 북중미. 내 옛날 시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카시오.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했을 때 샀던. 엄청 비슷하네. 쿠르투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자신의 감정들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AT 마드리드 팬들은 쿠르투아가 라이벌 팀으로 이적했다라는 사실에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며 그가 공식 석상에서 레알 마드리드 엠블럼에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본 후에 한 팬은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 있는 쿠르투아 명판에 공격적인 메시지를 적기로 결심했고 그 팬은 빨간색 페인트로 MHTAP 라고 썼습니다. 마드리스타, 히조데, 뿌따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뿌따라는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제 사실 브라질 기본적인 욕이잖아요. 네, 우리가 뿌따라고 하면은 엄마 찾는 그런 욕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외국이나 한국이나 참 엄마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 엄마 찾는 욕이며 이는 더비에서 종종 외쳐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편 트위터의 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페이지에서는 내년 홈에서 열릴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열릴 마드리드 더비에서 5만 마리의 이케아 장난감쥐를 쿠르투아에게 던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5만 마리라면 그 경기장에 있는 거의 대다수가 쿠르투아에게 쥐를 던지겠다라는 건데 이케아 장난감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던데. 딱딱하면은 던질 때 밑에 있는 사람 맞지 않을까? 여튼간에 뭐라도 던질 생각이 있나봐요. 네. 쥐새끼 같은 놈. 안 좋아. 우리 팀 난 얘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팀 떠나는 스타일 진짜 극혐합니다. 사실 쿠티뉴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내가 쿠티뉴한테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엔네찬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걔는 당연히 이제 자유계약으로 나갔지만 나갈 때 끝까지도 이렇게 어디 가고 싶다 그런 말도 안 했고 유벤투스 인터뷰 들어와도 지금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도 안 했고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가지고 난 정말 쟤랑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제가 잘하던 말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바스가 엄청 잘해서 그냥 주전 깨쳤으면 좋겠습니다. 쿠르트가 훨씬 심하지. 쿠티뉴보다는. 쿠티뉴는 그냥 한번 운 거야. 운 거 그리고 쿠티뉴가 얘처럼 태업처럼 훈련에 안 나오기로 했어요. 뭐랬어요. 그냥 좀 그 사이에서는 약간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얘만큼 아니지. 얘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같이. 얘는 생각을 해봐. 얘를 쓰려고 체육까지 아스날로 보내줬는데 얘가 나갔으니 얼마나 얼치가 없겠어요. 그것도 좋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땡깡식으로 나갔는데 너무 지저분해.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축구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사부 리그인 풋볼 리그 2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는 세계 최초로 UN 인증 탄소 중립 축구팀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일스워스에 위치한 이 팀은 2018-19 시즌에 UN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을 했으며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의 친환경 활동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비건 인증을 받은 최초의 축구팀이라고도 합니다. 팀은 공식 인터뷰로 말하길 축산 농사의 커다란 환경 및 동물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선수 실적의 향상 그리고 경기 당일에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비건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장은 100% 친환경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으며 일부 에너지는 경기장 지붕에 태양열 패널에 의해 생성되고 있고 경기장 잔디는 태양열 잔디 깎는 기계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스탠드나 경기장 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물 절약을 위해 재활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경기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팬들이 충전하러
경기장을 꾸준히 방문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지난해 129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부리그로까지 승격이 되었고 다음 달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사부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쁘죠 경기장. 네. 그래서 보면서 색감이나 그런 게 이쁘더라고. 보면은 어떤 뭐 태양열 판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판넬이 어딘지 모르겠네. 어딘가 있겠지. 잉글랜드는 태양도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나? 항상 우중충해가지고 뭐 태양열로 뭐 어떤 에너지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 했는데 뭐 되게 많이 여기 이렇게 도배해놨으면은 경기장 쓰는 데는 별 문제 없나 봐요. 딱 네, 안녕하세요. 딱 이렇게 K리그 경기장에 쓰기 딱 좋은데 진짜. 왜 이쁜데 아담하니 좋네요. 네. 가보고 싶다 한번. 궁금하다. 진짜 이렇게 똑띠 생각나. 다음 소식은 노팅엄 포레스트는 웨스트햄으로부터 샘 바이람 임대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한 시즌 임대라고 해요. 과거 리즈에서 뛰다가 중간에 급하게 웨스트햄으로 가가지고 좀 땜빵용으로 쓰긴 썼었는데 바이람 좀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네. FM에서는 나름 가성비 좋은 풀백이어서 유명했지만 웨스트햄 가서는 적응 잘 못했지. 많이 뛸 수 있는 클럽에 가서 뛸 수 있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의 한 시즌 임대를 떠났다고 합니다. 세비야는 안드레 실바 임대 영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세비야는 AC 밀란으로부터 한 시즌 임대 합의에 성공했고 안드레 실바는 이번 주 토요일 메디컬을 끝내고 세비야의 선수가 될 것이며 이탈리아 언론인 풋볼 이탈리아에 따르면 임대료 500만 유로에 60억 정도인데 옵션이 3천만 유로 완전 이적 옵션이 3천만 유로 390억이 포함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포르투에서 뛰다가 좋은 가격에 이제 AC 밀란으로 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좀 더 많이 뛸 수 있는 클럽을 원했었고 그런 팀을 원했었고 그런 팀 중에 이제 세비야랑 잘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번에 임대를 떠나게 됐대요. 완전 이적 허용 조항까지 있는 계약이라고 하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능력을 다시금 입증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세비야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본인한테는 언어적으로도 궁금하네요. 안드레 실바가 이 세비야 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AC 밀란하고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가인이 온 이상 뭐 뛸 자리도 없고 솔직히 제가 받고 잘 나가면 땡큐죠 뭐. 그러니까 너무 리그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원했던 팀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잘했으면 뭐 임대라도 아니면 완전 이적이라도 원했던 팀들이 많았을 텐데 그냥 월드컵에서도 그냥저냥 그리고 뭐 LC 밀란에서는 리그에서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원한 팀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신기해 나름. 슬리마니는 페네르바치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자리를 잃어버린 슬리마니는 페네르바치로 1년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그 터키 쪽 리그에 있는 팀들 특히 이제 나름 페네르바체, 베시타스, 갈라타사라이 이런 팀들은 그래도 꽤 이름이 있고 유럽에서 명망이 있는 팀인데 선수 입단 저 사진들 보면은 참 꾸리꾸리해. 원래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뭐 깃발 있는 데서 찍는 걸. 아무튼 꾸리꾸리해. 옛날부터 되게 별로야. 그러게 터키 환율이 오늘 또 그 검색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터키 환율이 분명히 내 검색어 들어갈 때는 내가 점심 먹기 전이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갑자기 터키 바바리가 아니지 버버리 이게 막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터키 환율 관련돼 가지고 버버리 의류 같은 거 구매하는 거 싸게 뭐 그게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거 환율 같은 거 사람들 검색해보고 뭐 환전해서 어떻게 뭐 살 수 있는지 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서 이제 뭐 여자분들만 들어가 있는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 카페나 그런데 뭐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뭐 저는 벌써 구입했어요 이런 거 떠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신기했어요. 저는 뭐 버버리 같은 거 뭐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가방 같은 거는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훅훅 반할만 하겠더라고. 또 워낙 여성분들의 액세서리 중에는 제일 관심사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니까 뭐 구두나 가방은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많이 검색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더라고.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예 할 줄을 몰라가지고 여튼 그거 보는데 좀 신기했어요. 자, 다음 소식은 로페즈는 전북과 3년째 계약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2015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로페즈가 2016년 전북에 입단해서 현재까지 75경기, 23골 1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등 통산 108경기, 34골, 2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은 로페즈가 2016년 레오나르도와 함께 팀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고 2017년에는 K리그 클래식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재계약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믿어준 팀과 팬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라며 전주성에서 녹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은 자신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앞으로도 전북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남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도 잘하고 로페즈도 잘하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오나르도가 훨씬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로페즈가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형이 그냥 조금 더 이제 레오나르도는 크랙 같은 느낌이 있고 로페즈는 이제 준수한 그냥 꾸준한 이런 느낌이 더 컸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로페즈도 워낙에 좋았어요. 근데 이제 내 기억이 맞다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인가 그때쯤에 부상당해가지고 그 아마 결승전에서 부상당했던 것 같아요. 좀 장기 부상. 그래서 좀 못 뛰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옛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그 엄청 이제 좋았던 한창 좋았던 그때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잘해주고 있죠. 네. 로페즈가 좋은 선수예요. K리그에 몇 안 되는 수준급이라고 들을 수 있는 선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닌데 K리그 좋은 선수 많은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치를 과거 선수들에 올려놨을 때 그게 부합하는 선수가 딱히 사실 없어요.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 지금 K리그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 중에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유형의 선수죠. 로페즈 좋은 선수예요. 너무 부러워. 나 오르샤도 참 좋아했는데 오르샤는 떠났잖아. 자그레브로. 맞나? 디나모 뭔데? 아씨 아무튼 부럽습니다. 맞아요. 자그레브. 맞대요. 샬케 공사는 도메니코 테데스코 감독과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2022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어요. 샬케 공사가 다시금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를 했죠. 4위 안으로 들으면서 이제 샬케 공사를 유럽 챔피언스 리그 무대로 다시금 나올 수 있게 한 감독이고 바인지얼 감독 후임자로 와서 잘 이끌었던 것 같아요. 네. 고레츠카는 미넨 같지. 번호도 받았고 그래서 비달 나간 거잖아요. 여튼간에 이 샬케 공사의 막스마이어도 떠났고 고레츠카도 떠났습니다. 두 미드필더가 이 샬케에서는 어릴 때부터 뛰어왔었고 핵심 자원들 중에 선수들이었는데 다 떠나가지고 이번 시즌 샬케가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이스는 사실 마틴이 간지 좀 됐고 샬케가 어떻게 미드필더 자원을 뭐 꾸릴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아직 이제 리그가 한 반절 남아 있으니까 아니 리그란다 그 이적 시장이 반절 남아 있으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샬케가 개막을 앞둔 상태에서 빨리 영입하지 않으면 그냥 예상되는 광탈처럼 금방 또 탈락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샬케가 그 챔피언스리그로 복귀하는 거에 있어서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평가절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너무 분데스리가가 하향 평준화 됐다라는 말이지. 그 샬케가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과거에 그래도 분데스리가 하면은 강팀이었던 레버쿠젠
그리고 뭐 샬케 또 어디가 있지? 레버쿠젠, 샬케, 나 어디 뺀 거 도르트문트, 뭐 미네는 그냥 노네고, 그리고 그런 네 팀? 비포? 비포라고 부를 수 있는 팀들의 능력들이 너무나 하향 평준화되면서 레버쿠젠도 한번 쭉 내려갔었고, 지금도 레버쿠젠은 다시금 반등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 능력을 별로 쳐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샬케가 검증을 하고 능력을 보여준다면 다시금 재평가 받겠지만 당장은 조금 또 평가 절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수원 삼성에 뛰던 에두가 수원에서 바로 샬케로 이적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했었고, 그 레비아 더비라 해가지고 도르트문트 대 샬케 공사가 만나면 그 열기가 참 어마무시했었는데 재밌었는데, 그 레비아 더비는 중계 안 해줘도 가끔씩 해외 중계로 보고 했었어요. 저 더비를 좋아해가지고 재밌죠. 일본의 혼다 케이스케는 캄보디아 대표팀의 새로운 단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는 호주 멜버른 빅토리와 사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일본 국가대표 선수인 혼다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단장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한 캄보디아 축구협회가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혼다는 캄보디아 대표팀 단장으로도 또 활동을 계속 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표는 혼다가 다가오는 2018 스즈키컵 토너먼트에서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라오스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 속해 있는 그룹에서 캄보디아를 이끌 것이라는 의미이고, 혼다는 여러 월드컵을 뛴 경험과 그리고 멕시코 파추카, 이탈리아 AC 밀란, 러시아의 체스크 모스크바, 일본의 나고야 그랜퍼스까지 그런 많은 팀들에서 뛴 경험을 보유했고, 하지만 호주의 멜버른 빅토리가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된 그를 어떻게 이제 팀과 함께 구성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지난 2016년 캄보디아에서 자신의 축구 아카데미를 열었던 시작의 순간부터 그는 캄보디아와의 인연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혼다가 지금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 뭐 이런 팀들의 구단도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뭐 동아시아 다른 데도 있었는데 아프리카도 우간다인가 그 프로에 관련된 2부 리그 팀? 뭐 그런 팀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혼다가 하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약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선수인가 봐. 나는 그런 거 집중을 전혀 못 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멕시코로 간 이유도 뭐 리그의 장점 같은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선수, 그러니까 뭐 팀의 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도 있지만 그 구단이 그 리그가 가지고 있는 색깔, 그런 걸 이제 자신이 이제 이탈리아 리그나 러시아 리그나 일본이나 이런 데 뛰어보면서 많은 대륙의 구단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팀이나 아니면 다음에 선수 이후에 생활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같은 것들을 잘 습득하고 또 잘 활용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대단한 거죠. 개진적인 사람이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럽나요. 독일 슈포르트 빌트지에 따르면 샬케 공사의 틸로 케어러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이 빌트 정보에 따르면 틸로 케어러는 토마스 투헬의 파리로 3,700만 유로 480억에 이적하게 되었으며, 케어러는 2019년까지 샬케와 계약이 되어 있었고 2022년까지 연장에 동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적은 3주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파리는 처음에 1,800만 유로를 오퍼했지만 샬케는 4천만 유로 520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뭐 잘 서로 조율이 되었고 결국 조율된 금액은 3,700만 유로 480억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제 합의에 거의 다 끝마침을 맺게 되었고, 이것은 파리로 이적설이 뜨던 바이에른 뮌헨의 보아탱 이적이 점점 더 파리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아탱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갈 데 없이 그냥 끝날 수 있겠어요. 뭐 잉글랜드 무대는 지금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파리도 케어러와 지금 이 정도의 계약이 공개될 정도라면 완전히 끝맺음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케어러를 데려가는 게 구단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나중에 제 판매를 생각해서라도 뭐 그것을 훨씬 더 이득적인 금액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아탱도 싸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케어러가 아마도 파리로 이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발렌시아 한 매체는 왜 이강인 유니폼에 이름이 아닌 성이 들어갔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발렌시아 매체인 수페르트 포르테가 이강인의 데뷔골과 유니폼 마킹인 캉인에 주목을 했고, 이 언론에서 말하길 메스타야에서 최초로 발렌시아 유니폼을 공개했고 그의 등번호가 나라라 슈토리 때와 같은 34번이었으며 마킹은 캉인이었습니다. 이 이유에 관해 발렌시아 구단은 답변하길 이강인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이름 표기 방식을 존중했고 그 방식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그 나라 언어에서는 그의 이름인 캉인을 쓴다라고 정보까지 함께 알렸습니다. 유럽 무대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유니폼 마킹은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게 보통 이름보다는 성을 마킹에 새겼었고, 대표적인 예로 손흥민은 손, 이재성은 리, 기성용은 키, 구자철은 쿠, 지동은 지 라는 이제 사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한국 이름은 외국인들이 발음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전체를 영어로 표기했을 때 길어지면서 발음이 어려워져서 이제 좀 성을 더 많이 선호했었지만, 발렌시아에서는 이강인이 성 대신 이름을 조금 더 선호했대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그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라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이탈리아 마르지오에서 보도하길 첼시의 바카요코가 AC 밀란과 임대 딜을 합의 완료 지었으며 오늘 정도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임대 협상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할 것이며 바카요코는 세리아 A 개막 경기부터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임대의 완전 이적 옵션을 포함할 것이고 구단 간의 최종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으며 바카요코는 바로 이탈리아로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메디컬 테스트는 오늘 저녁쯤에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완료된 오피셜은 뜨지 않았고요. 아마 오늘쯤 아니면 늦어도 내일쯤 다 모든 게 뜨지 않을까. 바카요코 결국 자리 못 잡네요. 네. 콘테 있을 때 그렇게 못하더니 결국에 그렇게 못하니까 설 자리가 없지. 끝났어. 엔드야 엔드. 너무 못했어 진짜. 본인도 인정하겠지. 저 정도 못했으면은 본인도 인정해야지. 그리고 너무 구렸어. 발렌시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케빈 가메이로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 종류는 1,800만 유로 235억이고 화요일 훈련부터 합류할 것이라고 해요. 가메이로 잘 가세요. 안녕. 이강인 패스 가메이로 정도면 이강인 패스 좀 받아먹을 수 있을 거야. 어려운 걸 잘 넣거든요. 전형적인 약간 황의조 스타일이에요. 쉬운 거 날려먹고 어려운 거 기가 막히는 스타일. 네, 진짜. 바카고란다. 바추아이는 모르겠어요. 난 걔 스타일 모르겠어요. 도르트문트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도르트문트에서는 사실 그 6개월 동안 다리 부지러지기 전까지는 다 잘했죠. 어려운 것도 잘 받아먹고 쉬운 것도 잘 받아먹고. 첼시는 케파 영입에 앞서 오블락에게 먼저 접근을 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케파를 세계 최고 골키퍼 이적료로 영입하기 전에 첼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에게 아주 큰 대담한 제의를 했고 오블락은 이를 거절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쿠르투아의 레알 이적이 확실시 되던 때
첼시는 쿠르투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옵션들을 물색하고 있었고 첼시의 첫 타겟은 오블락이었으며 그의 바이아웃인 1억 유로 1300억을 기꺼이 지불하겠다 라고 또 생각을 했고 그 제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블락은 그가 첼시로의 이적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했으며 그 제의를 바로 거절했고 이 소식을 들은 첼시는 곧바로 빌바오의 케파에게 그의 바이아웃인 8천만 유로 1040억을 지급했으며 케파는 이적에 바로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영국 타임즈에서는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첼시로부터 바이아웃을 내겠다라는 의사 표명을 전달받은 후에 안 되겠다. 오블락의 1300억에 이제는 지불할 수 있는 팀들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바로 연봉 재계약 인상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주급의 재인상을 해주면서 계약 기간 늘리고 바이아웃 늘릴 속셈이겠죠. 네. 안 그러면은 지금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으니까. 저번에 그 파리가 네이마랑 은바페 데려가던 시점에 오블락을 지른다 만다 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불안한데 그래서 안 쓰겠지 해가지고 안 올렸었는데 이게 한번 지른 팀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오블락이 충성심으로 막았는데 더 가면 모르죠 뭐. 사람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아무도 모르지. AS 모나코의 케이타 발드가 오늘 저녁 밀라노에 도착을 할 것이고 내일 아침 인터 밀란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케이타 발드는 임대 플러스 완전 영입 옵션 형태로 그 계약 형태로 밀라노에 내일 도착할 것이며 메디컬 테스트는 내일 아침이 될 것이고 그는 오늘 저녁 밀란에 도착해 이후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내일부터 그는 스팔레티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세부 사항들을 확정 지은 이후에 케이타 발데는 오늘 저녁에 AC 밀란으로 출발해서 내일 아침에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인터 밀란과 AS 모나코 간의 협상은 임대료 1년 임대료 60억 플러스 완전 이적 허용이 들어가 있는 3,400만 유로 440억으로 설정된 완전 영입 옵션으로 이 이적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모든 금액을 합치면 500억이겠네요. 네. 500억에 케이타 발디를 인터밀란에 이적시키는 조항으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모나코의 자르닌 감독이 그 이제 슈퍼컵 파리와 슈퍼컵에서 4대0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털리고 나서 이번 시즌은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데리고 있었던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정말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나코는 이제 선수를 판매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데려오는 것도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선수가 다들 떠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그래서 완성도 있는 선수들은 다 떠나고 있고 심지어 안녕하세요 올 시즌 끝나면 이제 팔카오도 너무 주급이 높기 때문에 아마 팀을 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모나코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득도 많이 취하고 있는데 현실과의 이제 이상과 모든 괴리가 잘 맞지 않죠.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빨리빨리 선수를 내보내면 기다려야 그러니까 기다려가지고 조금 완성도가 높은 선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게 세대 교체가 되고 또 그다음에 대고 있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건 세대 교체를 떠나서 이제 거의 매년마다 새로운 팀이 되는 거니까 너무 힘들죠 감독이. 아무리 이해를 한다 쳐도 근데 구단은 또 그런 상황에서 그래 못해도 괜찮아 챔스 못 가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또 압박을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네. 힘들죠. 리오넬 메시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다 우승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이번 슈퍼컵 우승으로 33번의 우승 기록을 달성했고 2위는 이니에스타가 32번의 우승, 3위는 부스케츠와 피케가 28번의 우승이라고 합니다. 차비는 25번의 우승으로 현재까지는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우승 기록을 살펴보면 클럽 월드컵 3번 우승, 유럽 슈퍼컵 3번 우승, 스페인 슈퍼컵 8번 우승, 구강컵 6번 우승, 챔피언스 리그 4번 우승, 라리가 우승이 총 9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33번의 우승 기록. 남들은
뭐 자신의 인생 커리어에서 축구 인생 커리어에서 한 번의 우승도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부럽네요. 많이도 우승했네. 부럽다. 다음은 케이로스 감독과 한국이 협상 결렬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유럽 현지 기자들과 주요 에이전트들은 케이로스 감독과 한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도저히 좁히기 어려운 이견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스태프가 문제가 되었고 러시아 월드컵 당시 케이로스의 사단의 총 인원은 17명, 감독까지 포함해서 17명이었다라고 하며 코치 직군과 별개로 분석관,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미디어 담당관들이 따로 케이로스 감독을 보좌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 포르투갈, 영국, 아르헨티나, 핀란드 출신의 다국적 스태프들이 팀과 함께 했었고 11명의 스태프들과 이 6명의 이란인 스태프 해서 총 17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했었다라고 해요. 김판곤 위원장이 이와 같은 조건을 케이로스 측에서 계속 조건을 내밀었기 때문에 도저히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지 뭐. 얼마 드는지는. 그냥 그 금액적인 부분이 이건 잘 심했나 보지 뭐. 무난하게 신태용 유인각이 나온다고? 신태용은 떠났어요, 아저씨. 제발 좀. 아, 내가 항상 말하지만 깔려면 팩트를 가지고 까라고. 신태용은 떠났다니까? 신태용은 지금 감독이 안 돼요. 아, 정말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깔 때 뭔가 팩트로 제대로 까야지. 그걸 같이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토론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무슨 뭘 유인각이야. 유인각은 떠났다니까 지금. 기네슈크는 이제 베시타스를 앞두고 안 오지. 거기 잘 있는데. 근데 베시타스에서 기네슈 감독이 올 시즌이 마지막으로 아마 감독하고 떠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음, 올 일이 없지. 뭐 본인이 뭐 잘리거나 놀고 있으면 모를까. 클럽팀 잘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소식은 AC 밀란이 1억 1천만 유로와 보리니를 내주는 조건으로 사비치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에서 보도하길 AC 밀란은 1억 1천만 유로 1,420억과 보리니를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바꾸는데 이제 제의를 할 것이고 라치니는 보리니 필요 없다 꺼져라 그냥 1,500억 한 번에 일시불 를 요구하고 있지만 밀란은 4천만 유로 520억을 선임대 1년짜리에 쓰는 금액 그리고 7천만 유로 900억을 나머지 이제 할부로 내는 옵션과 거기에 보리니를 넣어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사비치를 데려오는데 만약에 보리니가 필요하다면 보리니 기꺼이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딜을 하고자 하는데 라치오가 안 할 거겠죠. 보리니가 사실 리버풀에 있을 때 너무 그지 발사기여가지고 저는 별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나름 보리니가 저번 시즌 밀란에서 보면은 윙백도 뛰었고 여러 가지 막 고생한 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다 목적으로 쓸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보리니를 좋아했다면 네. 뭐 데려가도 그만이겠죠. 내 기준에는 뭐 거의 뭐 논외 선수이기 때문에. 네. 라치오가 근데 만약에 뭐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데려가지 않을까. 공짜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급을 줘야 되는 게 문제지. 근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딜이라고 생각을 해요. 존버를 선택했으면은 둘 중 하나지. 진짜 과거에 그 라치오 회장이 말했던 뭐 2천억 가까운 금액을 받겠다
해서 뭐 얘가 정말 잘해가지고 받은 모를까. 뭐 지금 상태에서는 돈 버했는데 내보내겠어? 영국 BBC와 인터뷰한 포그바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그바는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인터뷰에서 현재 맨유에서 행복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길, 행복할 수 있어야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모두 다 이야기한다면 아마 난 구단에게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팀과 맨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똑같은 플레이를 하지만 국가대표팀과 맨유는 분명하게 모든 것이 다르며 여전히 매 경기 때마다 축구를 즐기고 있지만 아까 내가 말했듯 상황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목적이 뚜렷하다면 축구가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아니 왜 프랑스 국대만 잘하면 가면 잘하는데 맨유만 가면 이렇게 똥을 싸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이제 반박하는 거죠. 사실 돌려서. 네. 나는 똑같은데 여기가 다르다라는 거니까. 네. 뭐 할 말이 많겠지만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도 뭐 잘 모르니까요. 포그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근데 잘했어요. 사실 개막 경기는 좀 지도 잘한 거 알아가지고 그냥 저런 말 하는 것 같아. 보는데 알겠지.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가 슈투트가르트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랑 2023년까지 계약 연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FM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중앙과 수비형들을 뛸 수 있는 이 선수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나 유럽 무대를 떠나기 전 이제 떠나기 전에도 많이 썼던 선수고 지금은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지만 네. 그 전부터 FM 꿀에서 이제 FM에서 꿀로 많이 썼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실까봐 한번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머리 짧고 군인 같은 선수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또 팟빵에서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머리 짧고 아스카 시바르. 다음 소식은 스코틀랜드의 에버디는 맨유 공격수인 제임스 윌슨 임대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한 시즌이라고 해요. 이 제임스 윌슨이 아직도 맨유 소속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에버디는 과거 이제 퍼거슨이 잉글랜드 무대로 가기 전에 지휘를 했던 스코틀랜드의 프로팀이기도 하고 저 에버딘이 과거 잘 나갔을 때 차범근이랑 한번 만나가지고 퍼거슨 시절에 만나가지고 뭐 퍼거슨이 차범근을 언급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튼간에 참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나름. 그 FM에서 달리기 빨라가지고 원래 왜 축구 게임은 그 말이 있잖아요. 일단은 달리기만 빨라도 발은 먹고 들어간다. 그 제임스를 써봤는데 하브리그에서는 되게 잘 넣더라고 골을 진짜. 하브리그에서는 골 잘 넣는데 1부 리그만 가도 안돼 못해 별로야. 아우. 그러니까 하브리그에서 분명히 막 좀 잘 해줬는데 1부 가서 그래 네가 맨유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가 성공해볼게 했는데 성공 안돼. 성공 안돼. 그냥 다른 애 썼어요. 다음 소식은 브라질의 나시오날은 페루 국가대표팀 선수인 파울로 게레로, 과거 함부르크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그 선수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 선수 영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계약 기간은 2021년까지 3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게레로는 그 이제
그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차를 마신 뒤에 사실 도핑에 걸려가지고 원래 뛰지를 못하는 건데 월드컵만 따로 이제 완화돼가지고 뛸 수 있었고 아마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의 아주 짧은 기간이 남았다고 들었어요. 정지 기간이. 근데 아무튼 뭐 바로 얼마 뒤면 풀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 몸 잘 만들어서 또 뛰겠죠. 나이가 좀 적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몸 상태 만들어서 인터내셔널은 진짜 저 유니폼이 되게 이뻤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여기 브라질 팀 중에 그 팔메라스 약간 초록색 그 계통의 유니폼하고 여기 이뻤는데 너무 나이키 이상이 아무튼 별로야. 발렌시아로 이적할 가메이로와 바추아이는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가메이로는 어제 저녁 발렌시아에 도착을 했고 바추아이와 가메이로는 같이 메디컬 테스트를 보러 갔으며 이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고 아침에 호텔에서 둘은 같이 만나서 이 테스트를 받으러 갔으며 네, 잘 해결이 됐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바추아이가 네, 있고 여기는 가메이로가 진짜 이 무채색 계통의 옷들을 많이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은 둘 다 블랙 앤 화이트야. 뭐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 가방이야? 가방이 너무 힘을 줬는데 색깔을. 이것이 스펀지밥 아니야? 얘 스펀지밥에 미쳐 살잖아. 이거 스펀지밥 아니야 이거? 뭐 뭔가 느낌이 비슷한데? 난 스펀지밥이 그렇게 어른들 옷으로 나오는 게 많은지 얘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승우, 손흥민 등이 뛸 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가 뛸 아시안 게임 훈련장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사용해야 될 훈련장이 처참한 상대로 처참한 상태가 언론 사진에 대해서 통해 알려졌고 이것이 보도가 되며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장이라고 해요. 지금 사진이 보시는 사진이 네, 그 아시안 게임 참가하는 팀들이 쓸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잔디도 잔디지만 네. 다른 팀 그 다른 훈련장들도 상태가 거의 비슷하대요 지금. 그러니까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상태도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표팀들 그 이런 베트남 팀들이 아니라 베트남 팀이 훈련을 봤는데 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잔디를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롤러잖아요, 롤러. 이 롤러 보신 분 있을 거야. 이거는 아스팔트 다져주는 롤러거든요. 그 땅을 고르는데 이 롤러 쓰는 거야, 그냥. 약간 그냥 뭐 꾹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다른 이제 대표팀들 참가하는 뭐 일본 대표팀 뭐 그다음에 동아시아에 있는 팀들 그리고 다른 이제 팀들이 써야 될 연습구장들 그리고 훈련장들이 죄다 이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축구할 때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축구할 때는 이런 경기장에서 뛰는 게 재밌었는데 일반 프로 선수들은 이런 경기장에서 뛰면 안 돼요. 일단은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설렁설렁 뛰면 되지 몸만 맞추면 되지 하지만 결국은 연습 때도 헤딩을 해야 되고 몸싸움을 하다 보면은 넘어지는데 이런 땅에 넘어진다 생각해봐. 이거 돌덩어리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 잘못 밟으면은 발목도 나가요. 이게 다 잔디로 되어 있고 돌도 골라지고 이렇게 돼야지만 상관이 없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게 지금 땅 이렇게 다지고 있으면은 이거 무슨 공사판도 아니고 응? 너무 위험하지. 아니 솔직히 내가 만약에 토트넘이면 이런 꼬라지 봤으면 안 보냅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 그 얼마짜린데 선수들이 다 그리고 지금 한국 팀 선수들도 다들 프로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진다. 그 다 자기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데 다치면은 누구 손해야?
선수 손해지. 근데 물론 이게 국면제 달려 있으니까 뭐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거 태클 어떻게 하냐고. 에휴, 너무 위험하죠, 진짜. 저게 베트남 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팀들 훈련장이 저거와 별개 다르게 없기 때문에 이 기사가 막 나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그 인도네시아가 아예 훈련장을 잘 준비했겠냐고. 나는 솔직히 한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아유, 참. 그냥 그렇다고요, 진짜. 마음이 아프죠. 아무튼 별탈 없이 잘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이 아시안 게임 중계에 관해서는 사실 뭐 나온 게 없어요. 뭐 옥수수 얘기만 나오고 옥수수 얘기라고 말하면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옥수수 먹는 옥수수 생각하실 텐데 그 인터넷에 옥수수 검색하시면은 그 뭐야 SK에서 만든 그 일반 TV 중계가 가능한 그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이상한 사이트 아니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모바일으로나 PC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일반 스포티비 나오는 채널도 나오니까요. 보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거기가 뭐 아시안 게임이랑 잘 이야기가 돼 있어서 뭐 단독 중계? 인터넷? 뭐 그 얘기 나오던데 조금 더 나오면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뭐또 모르죠. 뭐 인터넷 뭐 아프리카 될지 아니면은 또 카카오 될지.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건 전술의 혁명가라고 불리는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의 전술 강의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2017년 4월 15일 영상이고요. 마르셀로 비엘사가 강의하는 전술적인 오프 더 볼의 움직임과 그것에 관한 행동법으로 이제 이런 강의를 했는데 보시면 경기장에서 했어요. 경기장에서 비디오 세션을 가져와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따로 강의를 하는 거죠. 어떠한 케이스를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영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리강 경기네요. 리강 경기. 훈련장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방법도 따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때 강의를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여기 보시면 투엘 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빌라스 보아스 감독도 있었고 발베르데 현재 이제 이 바르셀로나 감독도 있었고 오소리오 이제 감독도 있었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 듣는 감독들이 전현직 푸열도 있다고 하고 네. 전현직 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 출신 그리고 뭐 감독들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한국인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쩔 수가 없지. 비엘사가 라틴어로 말했어요. 네, 라틴어가 되는 감독이면 갔겠지. 근데 뭔 수로 알아들어? 영상 보면은 라틴어로 말해요. 네, 그래서 다 이걸 좀 알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간 거지 한마디로. 몰라? 이때 영상으로 봤을 때는 토익 같은 거 안 끼고 있던데? 봐봐요 한번. 네, 유튜브 영상 주소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몇 명 안 봤는데요. 이 영상이 있었고 다음은 부상 소식. 레알이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알바로 오드리오솔라 오른쪽 풀백 자원이 오른다리 외전근의 부상을 당해서 현재는 네,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라리가가 개막을 안 했는데 올라가 있고 일단은 회복 시점이 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 알려지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를 뭐 바로바로 해주니까 좀만 기다리면은 네, 말해주겠죠. 여튼간에 이번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영입한 오드리오솔라가 네, 다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거기도 이제 지금 거기 좀 그런데 요즘에 레알도 분위기 안 좋던데. 자, 이거 한번 읽고 가야겠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지금 스포티비한테
스포티비 나우 3개월 이용권을 협찬받잖아요. 스포티비 나우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PC나 모바일로 NBA, UFC, 해외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 감상이 가능하고 프리미어리그 라운드당 최대 8경기 생중계, 그리고 라리가 전경기 생중계, 10월 엘클라시코 주요 경기 독점 생중계, UFC 넘버링 경기, 한국인 선수 출전 경기, 11월 정찬성 선수가 출전하는 UFC 139 독점 생중계, NBA 1일 최대 6경기 생중계,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전경기 생중계, 9월 네이션스리그도 중계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동시간대 열리는 거의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이제 신규 가입 회원은 1개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생중계를 놓쳐도 VOD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시즌권 최대 40% 할인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고, 네이버 쇼핑에서 스포티비 나우를 검색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 중계권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스포티비, 이것은 이제 따로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현재 스포티비에서는 스포티비 나우로 말을 했을 때 라운드당 최대 8경기를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라운드당 최대 8경기 생중계. 그리고 차후 전 경기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중계 중에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전 경기를 다 해설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아마 작년처럼 무해설이나 아니면 현지 해설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NBA는 스포티비 이제 유료 채널에서 나우에서 하는 거는 해외 중계로도 그냥 돼요. 네. 해외 그냥 해설로도 나와요. 현지 해설. 그리고 무료 경기 수가 네이버 스포티비 일반 채널에서 라운드당 5경기 내지 6경기가 무료로 그냥 보여질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빅클럽 이건 아니고, 라리가는 스포티비 나우에서 전경기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전경기. 독점 경기 수 7경기에서 8경기. 그 다음에 무료 경기 수는 한 라운드당 2경기에서 3경기가 나온다고.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네이션스 리그, 잉글랜드 FA컵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계가 돼요. FA컵도 이제. 그 다음에 나우에서 전경기 생중계,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네이션스 리그, 잉글랜드 FA컵 전경기 생중계 해준다 하고, 독점 경기 수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무료 경기 수는 똑같이 미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많은 이제 일반적인 스포티비를 보시는 팬분들이 모 해설위원회 관련된 결정된, 그러니까 영입 말하는 거, 영입. 누구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영입. 우리가 말했잖아요. 누구 왔으면 좋겠다, 누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결정된 상황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영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새로운 해설위원을 모시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전방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능 개편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고, 그것을 좀 참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제가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캡처도 아무 문제 없는. 네. 여기 보시면 스포티비 나우에서 직접 적은 문항이에요. 보세요 한번. 네. 읽어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좀 줄여줘야겠다. 한 번 더 이렇게. 락사에 올라온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이 스포티비 나우에 관련돼 가지고 유료화 때문에 많은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불만에 대한 이제 답변이라고 봐야겠죠. 프리미어리가 어떻게 중계하는 거야? 어떤 경기 중계하는 건데, 근데 이 답변에도 들어가지 않은 건 어떤 경기가 유료가 되고 어떤 경기가 무료가 될지는 나오지 않았죠.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아니면 정해지지 않았지만 빨리빨리 공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야 했는데, 네. 그게 또 없으니까 저는 답변이 50%는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은 안 됐지. 50% 되고 50% 안 됐고. 네. 이재영 캐스터가 왜 와? SBS에서 돈 많이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좀 있으면 또 진급할 텐데 굳이 왜 와? SBS 사람이.
일단은 팩트만 알려드리면 이번 주에 있을 키예브하고 유벤투스 경기는 스포티비2에서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옥수수나 뭐 스포티비 나우나 뭐 스포티비 TV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해설은 김경정하고 김태룡 해설이 호날두 경기 중계해준다 하고, 그 다음에 라치오랑 나폴리 경기도 스포티비 플러스에서 공짜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경기는 최두영 캐스터하고 송영주 해설이 중계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분데스리가는 JTBC. 왜냐면 JTBC가 어제 여러분들 몰랐죠? 어제 분데스리가 그 슈퍼컵 바이에른 뮌헨과 그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경기했어요. 중계했더라고 JTBC가. 그러니까 JTBC는 분데스리가 중계하는 걸로 가는 거고. 이천수는 안 해. 이천수는 저기잖아. 국대만 계약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쯤이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이 팩트로 봤기 때문에 결제하실 분들은 결제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를 강압적으로 뭐 한국에 있으니까 결제해야지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본다고 비꼴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해외 중계 좋으면 해외 중계를 보는 게 낫지. 나는 솔직히 진짜 해외 중계를 본다고 하면은 나 그게 낫다면 난 해외 중계를 보는 게 훨씬 낫다. 좋다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굳이. 근데 나는 한국 중계 편해. 솔직히. 그리고 해외 중계는 중간중간에 서버가 뻥날 수도 있고, 물론 스포티비 서버도 제가 뭐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난 다시 보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시 보기를 풀로 하고 싶은데 이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하는 다시 보기 말고 거기서만 다시 보기를 볼 수 있는 따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결제하실 분들은 결제하시고, 또 이 링크, 제 링크도 있어요. 만약에 스포티비로 결제하실 분들은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결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유튜브 세부사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그 팟캐스트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본문을 봐주시면 링크가 들어가요. 일단 아시안게임 중계를 모르겠어요. 아시안게임 중계는 모르겠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특히나 락사 하시는 분들이야 공지로 받겠지만 락사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모르잖아요. 지금 스포티비가 어떻게 앞으로 경기를 꾸려갈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서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여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능 개편이 곧 있을 예정이고요. 저 곳이 정말 한 2달 안에 이루어지면은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돈값 할 것 같고, 저 곳이 이번 뭐 전반기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아무리 정말 기다렸을 때 전반기가 이 겨울 이적 시장 시작하기 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요걸 좀 먹어야지.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능 개편 뭐 이런 거에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스포티비 나우 패드로 볼 수 있는데, 패드로 보는 방법이 조금 좀 까다롭다? 좀 불편해요. 까다로운 정도는 아니고 불편해요. 아니면 왜냐면 패드용 그 어플이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한데, 그런 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화질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당연히. 여기 중간에 이제 추후 새로운 해설위원을 모시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저 정도 썼으면은 누구라도 모시지 않을까요? 네. 누구라도. 다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료 경기 수가 프리미어리그 한 라운드, 그 한 라운드당 5경기에서 혀 씹었어. 잠깐만요. 나 뭐 발음하다 이런 거지? 다행이다. 살짝 씹어가지고. 아우씨. 아파. 아파 씨. 다행이다. 너무 혀를 굴렸네. 라운드 얘기해서 그런가? 네. 아무튼 씨. 무료 경기 수가 라운드당 5경기에서 6경기인데 최소 5경기라는 거잖아요. 그 5경기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로 해야지. 이제 저번 주처럼 뭐 맨유 빼고 토트넘 빼고 다 아니지. 첼시하고 리버풀 2경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빅6 중에 지금 유료 경기였죠. 그렇게는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경기 정도? 최소 한 경기. 많으면 두 경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이 그 유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제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니까. 근데 저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살펴보면은 토트넘 외 레알, 바르셀로나, 맨시티, 리버풀 해가지고 몇몇 강팀들은 다 한 번씩 유료였어요. 그게 레알이던 바르셀로나던 아무 상관없어. 호날두가 있던 메시가 있던 필요 없고 손흥민 경기 빼고는 다 한 번씩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약간 개 타듯이 한 번씩 돌아가. 네. 그렇다 보니까 언제 한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걸릴 때 결제해서 보고 막아놨다가 또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결제를 해야 될까 나는 솔직히 결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다면 결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다른 분들처럼 아 나는 안 봐. 나는 그냥 해준 게 볼게.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고민되면 주말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 주말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리그도 시작하니까. 근데 그거 봤는데 내가 이거 아니고 어디지? 그 리그왕은 이번 시즌 중계가 없을 거라더라고요. 네, 리그왕은 중계권이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말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벤투스 경기가 스포티비 2에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공짜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인터넷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디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 중계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옥수수에서 봐야겠죠? 옥수수 아니면 스포티비 나우에서만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에펜코리아, 에펜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가장 큰 우리나라 팟캐스트인데 그 팟캐스트에서 스포츠 부분 아니면 그냥 검색에 두던 검색하시면 제 이제 방송이 있으니까요. 운동하실 때, 운전하실 때, 걸으실 때, 뭐 그러실 때, 뭐 잠 안 올 때 그냥 라디오 같이 틀어 놓으시고 들으시면서 주무시거나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주던 AT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TV캐스트에도 주던 ATD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곳이건 편하게 보실 분들은 편하게 검색해서 보시면 거진다 이제 있어요. 네. 카카오 TV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조던 검색하시면은 VOD 항상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후원까지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살람메요. 고마워요. 아,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네. 조회수는 1500회 가까이 되는데 구독하기가 아직도 100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세실리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